9천만 원 투자해서 4개월 만에 5천만 원 버셨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3,500 벌었다? 돈 복사가 되는 건데. 잘만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한 몇 개월 만에 그냥 딱 벌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해주시죠? 돈을 막 벌려고 만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최소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2025년을 강타할 부동산 투자 트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매우 짧은 기간에 아주 적은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요새 투자자들이 돈 버는 법, 최근에 이 화곡동 빌라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게 다 경매 문의인 거예요. 얼마에 팔아줄 수 있냐, 얼마에 임대를 놓을 수 있냐. 투자자분들이 보통 시장을 좀 좌우하잖아요. 경매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솔직히 화곡동은 좀 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왜요? 전세 사기 이슈가 있고 집값이 안 오른 동네다. 경매로 수익 낸다? 그건 조금 아니다 싶었었거든요.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데 보통 경매 물건 보시면은 전세가가 비싸게 들어가 있거든요. 매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9년 정도 중개하다 보니까 건물 외관, 그 다음에 도로, 주변 환경만 나와도 어딘지 다 나오거든요.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낙찰 받으신 분이 매도한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화곡동 시장에서 경매는 조금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존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뒤집는 사례들이 발견이 됐다.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얼마를 버셨던 건가요? 그분들이 한 9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고 실투자금요? 실투자금, 네. 대출 빼고 실투자금이 9천만 원 정도였고 한 4개월 만에 이제 단타를 성공하신 거죠. 한 가지 의문을 들었던 거는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2년 보유를 해야지 일반 과세가 되는데 77% 세금을 이제 뜯어가면 세금을 이제 뜯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뭔가 남았다, 수익성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셨더라고요. 9천만 원 투자해서 4개월 만에 5천만 원 버셨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인지. 일단은 경매로 낙찰 받아서 실입주자분들한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자분보다는 실입주자분이 조금 더 인테리어 된 집이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매매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종합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을 내시더라도 양도세가 훨씬 더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꿀이다. 네, 개꿀이다. 네. 지금 보면은 실수요자한테 판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내 투자금을 줄이려면 전세를 주면서 그 갭으로 내 투자금을 줄이잖아요. 전세를 준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실수요자한테 판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굳이 매매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찰 받아서 전세를 놨어요. 2년 지났어요. 일반 세율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매매 사업자는 철저하게 단타를 위한 사업자 유형이다. 네, 맞습니다. 9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버셨다고 그랬죠? 5천만 원. 손에 쥐는 돈이? 네, 순수익이. 거의 한 4개월 만에 지금 9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번 분이 있어요. 혹시 몇 건 정도 대략 분석해 보셨어요? 화곡동에 있는 위주로 찾다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9천만 원 투자해서 5천 버신 분, 5천만 원 투자해서 3,500 버신 분. 수익률이 70% 거의 3, 4개월 만에 6, 70%. 잘만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한 몇 개월 만에 그냥 딱 벌 수 있을 것 같아. 또 욕심이 과하면 안 되거든요. 낙찰가가 올라가다 보면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목표를 잡고 할 것 같아요. 대충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 정도에 지금 팔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공시가 대비 126% 하면 전세 보증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아까 2억 8천에 파셨잖아요. 네. 이 집이 공시가격이 1억 6,300이었어요. 네. 공시가 대비 1.72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사례는 2억 3,500에 매도를 하셨는데 공시가격이 1억 3천이었어요. 공시가 대비 1.8배 정도. 공시가 대비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1.7배에서 1.8배 정도 나오나. 그러면 내가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두 사례는 특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유형에서만 특별하게 비싸게 팔았다고. 호구 잡아서 눈탱이 친 걸 수도 있다. 네, 실거래가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와, 지금 엑셀 파일을 보고 있는데 대단한 데이터들이 빌라 총 거래된 수가 2천에 3천 건 정도 되거든요. 일반 매매로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해서 한번 더 필터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4년씩, 그다음 전용 17에서 18평 사이 지상층을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공시가를 다 계산했고 매매가 대비 공시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88건인데 중간 가격이 한 40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1.8배 정도 나와요. 1.6에서 1.9 사이로 매매가 가능하겠다. 실제로 그 정도로 거래가 되더라. 누군가가 이 가격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럼 왜 이 가격에 사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스리룸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전용 18년 전후에서 방세개짜리면서 지상층이고 이것저것 조건 따져가지고 보니까 그냥 돈만 지불하면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거죠. 일반 매매에서 네. 만약에 비어있지 않아요. 네. 조금 머리 아픈 게 이사 날짜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 그러면은 벌써 20년 된 집이에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 받아서 나가시잖아요. 그쵸. 당일치기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치르고 한 달 정도 잠깐 임시 거처를 찾아야 그리고 이사 보관을 또 한 달 동안 해야 되고요. 비용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거 인테리어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하나하나 따질 게 많더라고요. 네. 또 가격도 생각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만큼 감안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죠. 시간이 더 중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시간 그 비용만큼 비싸진 만큼 시간을 사는 거죠. 이제 매매 사업자로 경락받아서 네. 실수요자한테 팔아서 단타로 차익을 얻는 사업 구조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 공시가의 한 180%, 160에서 190% 정도면 실제 거래가 되더라. 네. 유튜브 끝나고 오늘부터 가서 이제 경매 사이트 뒤져보고 네, 임장도 실전이죠. 가보고 바로 실전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하기 좋은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지역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린 게 허그 특별 매각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이슈가 난 지역이겠죠. 빌라가 많이 있는 아까 실입주자였잖아요. 또 수요층이 받쳐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천, 부천보다는 서울 쪽이 수요가 더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빌라 통계를 내보시면 건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거래 건수가 449건입니다. 3개월 동안 오늘도 누군가는 집을 사고 있다. 네. 사고 팔고 있다. 근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양천구 368건입니다. 구로구 가볼게요. 197건입니다. 영등포구 갈게요. 132건입니다. 그다음 금천구 193건입니다. 계양구 246건입니다. 네. 부평구 378건. 당연히 서울 수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싶은데 교통은 이제 서울이 편하니까 빌라를 살 수밖에 없죠. 거래 건수를 보면서 한번 짐작을 해봐라. 이 네네. 말씀이시죠? 네, 특별 매각 조건을 하는 이유가 네. 무한 유찰되다 보니까 허그 입장에서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빨리 매도를 원하다 보니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 나오는 거죠. 경매 얼마에 낙찰 받으셨는데? 여기 호수에 대한 공시 가격을 적고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전세가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매매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전 분석을 하거든요. 감정가는 2억 9,800이었고요. 낙찰 받은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2억 8천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수익을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1억 9,500에 낙찰 받으셔서 2억 8천에 파셔서 순수익 약 5천만 원 정도. 세금 다 떼고 4개월 만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 유튜브 찍을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뭔가를 알고서 좀 해야겠죠. 네, 주의사항이 있죠. 이제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자를 매매 사업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을 사고 파는 걸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었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단기 매도를 하시는데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세로 가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낸다. 세금 구간이 비율이 달라진다. 6에서 48% 일반 세율로 바뀌는 거고 개인이 사업자 없이 양도세 내는데 필요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중개보수, 업무사비 그 정도 생각나거든요. 여기서 필요 경비란 게 왜 중요한 거죠? 양도세를 절감시켜야 되니까요. 필요 경비로 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세금을 계산할 때 네. 빠지는 금액이라고 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필요 맞아요. 경비. 네네. 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를 빼야 되죠. 매매 사업자를 하신다면 필요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배, 장판, 대출 이자, 또 대출 또 바로 상환하니까 단타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경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대비해서 수익률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웬만한 인테리어 비용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일러 정도, 뭐 샤시 그 정도였는데 매매 사업자 이용하시면은 도배, 장판, 인테리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필요 경비로. 개꿀. 개꿀. 거기다가 네. 대출 이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도 되고. 네네. 기름값까지. 임장 다니면서 기름값 내잖아요. 네. 그다음 명도비, 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여기 인건비라고 써 있어요. 직원을 두고 월급. 네 월급. 네. 이런 제도가 왜 있죠? 왜 이렇게 해주죠? 나 이게 이해 안 되는데 너무 돈 벌기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돈을 막 벌려고 만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 이해 안 되는데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자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단타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최근에 이슈화된 이유가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원래 매매 사업자라는 건 있었다. 네, 양도세가 오른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단기 매도했을 때 아마 50%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주위 환경이 바뀌면서 네. 이게 오히려 유리한 사업자가 됐다. 네. 수익적 지출 금액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튼 오래된 빌라를 사면 보통은 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1,000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금액들이 한 2천만 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7, 800만 원 정도는 이득이다. 이거 그냥 하라고 만든 제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가만히 있는데 네. 주위 환경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맞아요. 급부상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아마 이 부동산 투자 방법이 상당히 각광받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장점으로는 아까 세금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단기 매매 시 세율적인 측면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비용 처리 아까 범위가 넓었잖아요. 이제 법인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법인 사업자 네, 많이 내셨죠? 한때?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따로 보셔야 돼요. 네. 법인과 달리 휴폐업이 편리합니다. 아마 절차가. 한 5년쯤 전부터 네. 1인 법인,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네.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 법인세로 맞아요. 내니까 사업세로 내니까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로 내시는 거라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소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합산되는 거라서 세무 상담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는 비교과세로 해서 세금이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비조정 지역에서 매매 사업하는 게 좋으세요. 만약 이 지역으로 매매 사업자로 진행하신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교과세예요. 비교과세가 뭐죠? 종합소득을 낼 건지 양도세를 낼 건지 두 가지 선택하시는 건데 높은 걸로 합니다. 세금을 많이 뜯어가겠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피하자. 이게 각광받는 게 최근에 1, 2년 사이에 대부분 다 비규제 지역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씩해서 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자기 연봉하고 양도소득이 포함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네.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 하면은 그 다른 직업으로 경업 네. 제한, 탈날 수가 있겠네요. 주택수 2주택자부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무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한테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 거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3주택 살 때는 8% 정도 되는 취득세를 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도 8배 이상 취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양도세 혜택에 비하면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율은 네. 1년에 77%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주택에 한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오피스텔 상가도 괜찮긴 한데 여기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네. 면세 사업자, 두 번째가 일반 사업자. 부가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면세 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주택이어야 됩니다. 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 주택. 그다음에 일반 과세로 선택하시면은 85제곱미터 초과
물건도 하셔도 되고 오피스텔, 상가 상관없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부가세 10%가 발생을 합니다. 건물 가격이 1억이다. 1,000만 원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빌라를 하시면 좋다. 아파트는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낙찰가가 낮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뭐 90% 전후 이렇게 높을 거고요.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70%, 80% 내외이다 보니까 낙찰 받는 금액 자체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는 비싸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대출 이슈도 있겠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을 낙찰받으면 일반적으로 집을 샀을 때보다 대출이 잘 나온다 말씀이신가요? 경매 같은 경우에 감정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낙찰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감정가의 70%, 1주택자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돼요. 감정가가 예를 들어 보통 3억이고 네. 낙찰가는 보통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네. 3억에 뭐 60%, 70%, 68, 네. 1억 8천이고 네. 아까 낙찰가 2억이었으니까 2, 8에 16 똑같네요. 그럼 1억 6천 정도. 2억 빌라를 일반 매매로 한다면 1억 한 2, 3천 이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서 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왜 대출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할 때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상관 있습니다. 화곡동 사례이고요. 네. 1억 8천에 낙찰 받아서 뭐 2억 3천에 매도하셨다. 낼 거 내고 순수익이 3,500.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수익률 67% 나왔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네. 한 3,500 벌었다? 돈 복사가 되는 건데. 많이는 못하는 이유가 이게 물건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제가 주위에 들 빌라들을 다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은 물건이 많이 없을 거예요. 빌라가 매도가 된다는 거는 이게 희소성이 있어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3룸을 사시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투룸이 많아요. 시장에는 물건이 투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3룸을 사고 싶은 애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수리된 집도 없어요. 공실인 집도 없어요. 그 희소성이 맞다 보니까 매수자분이 사시는 거죠. 경매 말고 그냥 일반 매매로 사서 하면 안 되나요? 일반 매매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경매가 더 싸다 보니까 경매, 일반 매매, 분양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경매를 말하는 게 뭐 도소매 시장? 우리 일반 매매를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마트? 그 다음에 분양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신축이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백화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매가 쉽게 말하면 싸서 제일 유리하다.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전세 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한테 판다. 네. 그리고 세금은 적게 낸다. 요 구조라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다. 네. 2025년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방법, 단타로 부동산 돈 버는 방법.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